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2차 방정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차 방정식은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특수한 형식의 식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가 좀 종종 있어요. 근데 대신 요거를 복잡하게 활용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라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평가과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모의고사에서 이거를 활용한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만 살짝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선 2차 방정식을 얘기할 때 2차 방정식은 2차를 1차와 1차로 분리를 해서 푼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1차는 어떤 근이 하나 있을 텐데 그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0 이런 식 0는 0이 되는 식을 푸는 게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와 같은 형식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 1차 항의 개수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두근의 합이 되고 여기 있는 그 상수항의 개수는 요거는 그대로 두근의 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1차 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근데 이 1차 항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요거를 a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bx 더하기 c와 같은 형식으로 쓴다면 여기 있는 두근의 합은 a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그대로 c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제가 여기서 1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어떤 특정한 a라는 숫자로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같은 색으로 씁시다. 요 a라는 숫자가 들어갈 때는 이 a를 양변을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a가 들어갔을 테니까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은 두 수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합자리, 곱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놈이 개수가 1이 아닌 다른 숫자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요 a를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 x 더하기 a분의 c는 0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가 두근의 합이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대로 갖다 써주면 두근의 곱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각각의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가 들어가게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과 같이 함께 섞어서 써주게 되면 알파 제곱 이렇게 이거 씁시다. 아이고 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위의 식에서 밑의 식으로 넘어올 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해주면 요 오른쪽에 여기 있는 이 식으로 넘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4 알파 베타를 빼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인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두 수를 이용을 해서
두근의 차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내는 것은 거의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게 실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면 이거는 1번만 할게요. 3번만 할게요. 3번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한 거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쓰는 이런 요령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곱셈 공식을 제대로 이렇게 잘 암기하고 있으면 이게 그 자체에다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두근의 합 자리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거는 이거분의 요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그냥 정리하면 2가 나오겠죠.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것은 앞에 있는 개수분의 요 뒤에 있는 상수항, 그러면 3이 됩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개수분해를 꼭 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 문제가 1인 것만 항상 쓰다가 여기가 2로만 썼을 때 이 식을 두 번째 개수와 세 번째 개수로 답을 써주면 되네? 라는 식으로 쓰다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여기 앞에 있는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네, 이렇게 써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2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이니까 4에서 12를 빼주면 마이너스 8, 네, 이렇게 쓸 수가 이 알파 베타, 아이고 알파 베타가 3이지? 여기가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에서 6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제곱이어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그 허근이 들어가게 되면은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있는 다음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여기는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요 두 실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실근의 차가 2일 때 뭐 요거만 해볼게요. 두 실근의 차가 2란 얘기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2란 얘기예요. 근데 뭐 이게 뭐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알파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가운데 두 번째 1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러니까 4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상수항인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k-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식을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왼쪽 식을 정리를 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요 오른쪽 식을 정리를 해주면 4제곱은 16, 그 다음에 괄호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되니까 20 마이너스 4k,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실근의 차가 아까 문제에서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가 2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4k를 왼쪽으로 오른쪽에 20 마이너스 4를 집어넣게 되면은 k는 16이니까 4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수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이 두 개의 수를 2차 방정식의 근인 요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대신 개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에서 1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앞에다가 1 이걸 이렇게 써주는 방정식으로 완료를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가 방정식이고요. 그러면 2알파 그 다음에 2베타, 네, 1번만 할게요. 요거를 써주면 되니까 전체 식을 쭉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2베타니까 2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은 4알파 베타는 0이라는 식이 나오네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1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네요. 여기가 3, 여기가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 이라는 식이 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하나 더 문제의 유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켤레근이에요. 켤레근은 요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2a-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형식으로 만든 게 있었는데 요거는 만약에 근을 하나 알려주게 되면 여기 뒤에 해당하는 부분이 루트가 들어가게 됐을 때 나머지 하나 것들은 루트가 없는 쪽이 답이 되겠죠. 이거는 하나를 한번 써보면 되는데 한 근이 만약에 3 더하기 루트 3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나머지 한 근은 3 빼기 루트 3의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개수가 실수 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근데 개수가 실수가 아닌 예를 들면 2x 제곱 더하기 ix 더하기 1은 0과 같은 이런 형식에서는 켤레근의 형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켤레근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는 여기 있는 이 나머지 하나의 근을 알아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개수가 실수라는 이 규칙을 꼭 지켜서 해주게 됩니다. 개수가 유리수죠.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뒤에 있는 밑에 있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어떤 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된다 라고 하면은 이 개수를 어떻게든 쪼개고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하나의 근을 만들어 줄 텐데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요 루트가 들어간 것들이 하나가 낑겨 있으면 요 유리수를 아무리 조합을 해도 요 루트가 안에 있는 무리수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수가 나오면 나머지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꼭 여기에 합쳐지기 때문에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를 해주면 그 짝짝이가 항상 근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1번에서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 이었으니까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대신 이렇게 되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유리수 a, b의 값이니까 a에다가 2를 더해주고 어떻게 하든 여기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해주든 어떻게 하든 여기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모두 유리수가 나오게 된다. 유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유리수가 있는 것들에서 루트 3은 무리수죠. 무리수니까 유리수들로 루트 3을 만들어줄 수 없어서 여기 나머지 해당하는 요 루트 3에 마이너스 뿔마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면 두 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될 건데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두 근의 합이니까 2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이거는 4. 따라서 a 값은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a를 오른쪽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b도 구해주게 되면 알파 베타는 여기 b-3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두 개의 근을 곱해주면은 이거는 4-3이니까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b는 4가 됩니다. 답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이제 2차 방정식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에서 조금 더 나간다라는 게 이제 감이 올 거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때 조금
부족해도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요거를 천천히 손으로 쓰면서 풀어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관대한 수학생의 댓글을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